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주말 교통사고와 자전거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심야 노동 철폐를 위해 오는 7월 국회에서 주간 2교 대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방파제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연휴 마지막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에 다소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18.1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스쿨존,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굣길에 나선 초등학생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갑니다. 어른들도 차도로 걸어가긴 마찬가지.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택가는 학교 반대편에 있는데 집이 없는 학교 쪽에 인도를 만들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저 나무도 있고요. 어차피 저쪽으로 가봤자 차들이 저기 다 주차해놓거든요. 그래갖고 지나가기 귀찮아요. 단속 카메라를 비웃듯 학교 주변은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점령했고 30km 이하로 규정된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기 일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64건. 대부분 속도를 내다 발생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울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두 119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속도 위반이 94건으로 무려 8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300여 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380개 가운데 과속 단속용은 고작 6개에 불과합니다. CCTV만 달지 말고 속도 위반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차라리 30km 넘으면 바로 찍도록.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은 조심을 할 수 있다고. 일부 어른들의 난폭운전과 허술한 스쿨존 관리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외국의 도시개발 사례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200년 전 도시개발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를 소개합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호주의 최대 도시이자 세계 3대 명인 시드니. 하버 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타워를 중심으로 한 중심 업무지구가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을 이룹니다. 높이 305m의 시드니 타워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까지 잘 정비된 시드니의 도시계획 근간은 이미 200년 전에 마련됐습니다. 1810년부터 12년 동안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였던 맥코리가 마련한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짧은 도시인 만큼 시드니 대학 등 10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문화재로 지정해 도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d enjoying open spaces and the harbour and it's really important landscape to the people of Sydney. 도시의 얼굴인 간판도 도시 미관을 최우선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지구는 건물의 높이를 2층으로 제한해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살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또 사람 중심의 그런 도시가 탄생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드니는 엄격한 규제와 관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개막식을 갖고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소식을 윤주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7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오는 1일 밤 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펼쳐집니다. 전 세계 장미 100만 송이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가운데 매일 밤 레이저와 불꽃쇼, 로즈벨리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밀양 영남로, 진주 촉성로와 함께 영남 3루로 꼽히는 태화로 건립 기공식이
오는 31일 열립니다. 오는 2014년 3월까지 복원하기로 한 태화루는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506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건축비 100억 원은 SO일이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신불산 공비토벌 참전용사 위령제가 오는 1일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 참전용사 위령비 광장에서 열립니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직후 신불산 공비토벌 작전 중 희생된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1년 추모비가 세워진 뒤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도입 확대와 신호로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오는 31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의 지자체가 참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공업터 로터리 등 울산의 회전교차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미국 시장에서 고객 만족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전문 컨설팅 업체인 오토퍼시픽에 신차 보유 고객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소나타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문에서 고객 만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탑재한 다임러그룹 미쓰비시 후소사의 하이브리드 트럭이 일본에서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SK는 이에 따라 순수 전기차인 현대자동차의 블루온과 기아차의 레이에 이어 하이브리드 차용 배터리까지 공급함으로써 모든 전기차종의 공급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1단계 조선업종 VOC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5년간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41.8% 줄였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6년 1,806톤이던 배출량을 지난해 5,919톤으로 45.2% 줄였고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06년 2,886톤에서 지난해 2,043톤으로 29.2%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계열인 성진지오텍과 대우인터내셔널이 싱가포르 용선업체인 SPO가 발주한 2천만 달러 규모의 해양 플랜트 작업 지원서 건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작업 지원서는 원유와 가스 등 해양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에서 해양 플랜트의 설치와 작업을 지원하는 선박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멋진 몸매를 상상하며 숨어있던 살들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결심하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무조건 굶거나 무리한 운동보다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서서히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을 앞둔 이맘때면 남녀 구분 없이 멋진 몸매를 꿈꾸게 되는데요. 피트니스 클럽이나 수영장, 동네 뒷산이나 공원 산책로까지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로 붐빕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노출이 많은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가지 음식에만 집중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나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소화기 내과 쪽으로는 지방간, 담석증, 변비, 폭식증, 거식증 등이 생길 수가 있으며 기타 질환으로는 무월경, 탈모, 면역력이 감소돼서 결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횟수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100에서 200kcal씩 꾸준히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과당이 든 음료 2개나 감자칩 한 봉지에 해당하는 200kcal만 덜 섭취해도 한 달에 1kg 정도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식단을 설정할 때도 칼로리가 적은 닭가슴살과 채소류 등만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방이 없는 살코기나 생선, 과일, 견과류 등을 즐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여름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심야노동 철폐를 위한 주간 2교 대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31일부터 조합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뒤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과 대시민 서명운동을 거쳐
7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대다수 조합원이 OECD 평균 근로시간보다 200에서 300시간 많은 연간 2,000시간 근무를 하는 데다 주야 막교대로 질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주말 교통사고와 자전거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5년 전 전체 교통사고의 20% 선이던 주말 사고가 현재는 30%를 넘겼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도 지난 2006년 238건에서 4년 만에 38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방파제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5시 반쯤 정자항 북방파제에서 술에 취한 40대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음주로 인한 추락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방파제 경관 개선 사업 등 친수 공간 확충에 따라 행락객들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